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78페이지 소득세 납세무자, 그 다음에 납세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에 보니까 거주와 비거주가 되어 있는데요.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그럴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미국에 영주권을 두고 있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우리나라 국내에는 주소나 일정 기간의 거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있는 동포요, 그 비거주자가 됩니다. 외국 국적 갖고 있어도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요. 자, 그래서 국적과는 관계없다. 그럴 때 거주자는 누구냐 그러면 의의를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를 얘기합니다. 항상 국내 주소를 두거나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됩니다. 주소 없더라도 일과세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싸이를 떠올리시면 되죠. 싸이, 가수 싸이 있잖아요. 가수 싸이는 본명 박재상,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땡땡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주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인, 우리 한민족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이름을 제일 널리 알린 그런 인물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싸이가 전 세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싸이만큼 전 세계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저기 중에. 아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어떻게 알아요? 세종대왕을 어떻게 알고 이순신 장군을 누가 알아요? 몇몇 소수는 알지. 그래서 근데 요새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 가가지고 히트를 치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아이돌 그룹이라 그 일부 계층에만 인기가 짱인 거지, 사실 뭐 널리 이렇게 알려진 건 아니고, 전 세계 널리 알려진 것은 싸이만큼 알려진 인물이 없죠. 하여튼 싸이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거주자가 됩니다. 니은번 과세소득의 범위입니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미출입니다. 국내 국외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 쫙 미출이요. 거주자에게는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싸이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또는 싸이가 외국 나가가지고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다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싸이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다만 이어지는 얘기는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디귿번 봅니다. 납세지요. 거주의 소득세 납세지는 미출입니다. 어디입니까? 주소지로 합니다. 또 미출입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어디로 합니까?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집과 가까운 데서 분류하고 국세는 주소지요.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 봅니다. 의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또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 그러면 가수 마돈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마돈나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거주자입니다. 마돈나. 팝가수 마돈나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아, 마돈나를 모르다니 진짜 세대 차이 느끼기도 하는데, 마돈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마돈나의 그 최근 근황 사진을 재작년인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역시 마돈나더라고요. 마돈나가 나이가 한갑이더라고요, 한갑. 나 깜짝 놀랐네, 마돈나가 진짜. 그런데 그 마돈나가 있죠? 그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마돈나가 죽지 않았다는 게, 이렇게 가슴이 훤히 들어가 보이는 그런 상반신의 옷차림에다가 망사 스타킹 신고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쩍벌 자세로 뇌세적인 눈빛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역시 마돈나 죽지 않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마돈나는 비거주자입니다. 그죠? 자, 니은번 봅니다.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니까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미출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잠실에서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마돈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 내고 가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도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외 발생 소득은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소득 발생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니까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또 쭉 미칩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대지,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당연히 주소나 거소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서 납세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O, X요. 예?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X입니다.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양가로 2번 봅니다, 여러분. 법인격 없는 단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하여튼 뭔 소리냐?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요.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지만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는 뭘 적용한다? 소득세법 적용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79페이지 중요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여기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하고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렵죠?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왜 어렵냐? 꼭 양도소득세 할 때 되면 빠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빠지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할 때고. 하여튼 집중해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제일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제일 중요하죠.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자, 양도소득세는 또 과세 대상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라는 것은 도대체 뭔지. 양도의 개념과 유형이야.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26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또 물어봤고요. 자, 27회 시험 때는 안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28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또 자,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묶어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했는데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28회 시험에서 양도세 대상 문제 한 문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묻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각각 문제가 나와서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공부한 아주 쉽게 자, 주는 문제로. 자, 우리가 요번에 세법이 취득세라든가 문제 그 지문을 보면 민법 문제예요, 민법 문제. 지문이 됐다 싫어가지고 그냥 아유 그랬는데 양도세 이런 것들은 지문도 짧고 바로 문제 보고 딱 고를 수 있는 그런 평상시에 계속 반복해서 공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주는 문제였고요. 29회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29회 시험에서는 요거 묶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묶어서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보느냐. 취득의 시기. 보유기간 판정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우리가 보유기간이라고 해요. 자, 그럴 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가끔씩. 그래서 25회 시험 때 나왔어요. 25회 시험 때 나왔는데 그 전에 제가 25회 시험 때 출제될 때 그때 고해에 그랬어요. 양도미취득시가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가 돼서 25회 안 나오면 26회는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25회 시험 때 나왔습니다. 자, 25회 나오고 26회, 27회 때는 소홀히 했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소홀히 했고 28회 시험은 그래도 조금 신경 썼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회 시험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또 사실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입니다. 양도세 계산 과정.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요한 논점들이 있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 계산 과정이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이 양도세 계산하는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다음 주에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인가요? 다음 주가 이제 12월 말이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계산 과정을 진짜로 이제 12월 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주? 1년 다 갔네. 빨리 갔으면 좋겠네. 2017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양도세 계산 과정 하여튼 다음 주에 이거 주요 용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환부터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채워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죠. 납세지를 어디로 갈지. 27회 시험 때는 납세지, 양도세 납세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묻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고요. 양도세는 자 보세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 납부하는데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는 뭐고 확정 신고 납부는 뭔지,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양도세 납세 절차는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 확정 신고 납부 관련한 얘기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어느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비과세 양도소득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집이 두 채 있는데도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양도할 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또 있죠. 자, 2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2년 보유를 못 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제 2018년도부터는 여기 광명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 조정대상 지역, 경기도 광명시는 조정대상 지역에 묶였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제 앞으로 향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2년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를 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돼요. 거주해야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것도 시험에요. 매년은 아닌데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자, 27회 시험은 나왔어요, 한 문제. 근데 28회 시험은 건너뛰었습니다. 29회 시험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양도세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양도세는 또 가끔씩 종합 문제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묻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테마로 해서 양도세를 공부하고 출제가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니까요, 여러분들 79페이지입니다. 의미 특징입니다.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 이런 거 파악하고 용어 익히고 이해하고 이런 거에 주력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의미 특징에서 의입니다. 줄 글 필요는 없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세는 개인이요, 사업성 없이, 그랬죠? 사업성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양도자별 합산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았어요.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양도자별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을 보면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되고요.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별한다고 그랬죠, 아까? 형광표를 줄긋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는 이해하면서 이해를 돕게 한 거니까. 동그라미 2번 소득세는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그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과세가 되고요. 동그라미 3번 밑줄입니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을 부부 공동소유, 부부 공동명의 재산 같은 거 양도할 때도,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의해서 분배됐거나 분배될 소득 금액에 따라 각 고자별로 납세음을 집니다. 밑줄이요. 자, 각각 계산하고 부부도요, 각각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지 연대 납세음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또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땡입니다. 자, 밑줄이고 5번은 읽어봅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고요. 다만 무신고에 따르면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즉 세금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박스 안에 봅니다. 양도세는 납세무자가 법에 열거된 자산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소득세를 계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통과정에서 본 특징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유통과정에서 부과하는 유통과세하는 세금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하는 조세라고 그랬잖아요. 유통 왔다 갔다 취득한다, 소유권 오고 양도한다, 가고 유통과정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인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합산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 번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분류과세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4번은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다 똑같은 얘기고요. 사실주의 과세하고 역시 현황부과입니다. 양도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80페이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누가 되냐. 그 과세 대상 26회까지만 되어 있는데, 아이고, 28회도 하나 더 거기다 28회도 써놓습니다. 28회도 기출이 됐습니다. 자, 올해도 그래서 지난 28회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28회 기출 됐고, 개요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다음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그래서 대상물의 종류. 먼저 토지, 당연히 양도세 대상입니다. 그냥 읽어볼게요. 제가 토지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하고요.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하면 지적공부상 지목이 한다. 당연히 그렇지. 이런 걸 뭐 알아줄 거예요? 이런 건 토지 대상입니다. 건물 당연히 대상인데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의 밑줄입니다.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자,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일정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나눠져서 대상이 됩니다. 먼저 기억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인데 거기 지상권, 전세권 돼 있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돼 있으면 그 뒤에다가 묶어서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역권 있잖아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을 민법에서 배우죠. 용익물권, 사, 용, 수, 익에 대한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어요, 얘네들? 지역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엔 지역권도 있는데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지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거기다가 필기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도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라고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요거 자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28회 시험에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OX요.
X잖아요. 이거 상식처럼 문제 보고 바로 그냥 고를 수 있는 문제지. 수십 번씩 이해하는 거고 이건 상식처럼.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민법에서 물권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보다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요. 자, 요 내용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지역권은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요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인데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 보충 내용 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건지를 그 예를 아셔야 돼요. 다 밑줄입니다. 1번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 예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그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이고요. 자, 2번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한국토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밑줄이요. 그 다음에 한국토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밑줄이요.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국민주택채권 같은 이런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은 아니고 하여튼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만 대상이 됩니다. 또 4번에 또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어떤 거냐? 어떤 주부수강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저희 시동생 명의로요. 아파트 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시동생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 당시 계약금을 치른 것은 시동생 명의로 치렀어요. 근데 지금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부동산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 즉 잔금을 치르기 전에요. 잔금 치르기 전에 애들 아빠 명의로요.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어떤 세금이 문제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일단 양도소득세가 실제 과세되느냐 안 되느냐는 변론을 하고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 시기 도래하기 전에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보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르냐?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계약금의 효력을 배우는데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갖기 위해서 계약금 치르잖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명의가 바뀌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로서 양도세 문제가 되는데, 이때 참고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자,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피 얹어서 팔았다, 프리미엄 얹어서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겁니다. 어떤 수강생들이 교수님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이런 것도 거래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뉴스 같은 거 가끔 보면 이런 것도 거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거, 용산 역사 거기에 지상권 갖고 있는 사업자가 지상권을 넘기는 걸 봤어요, 제가. 자, 양도하는 걸.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프리미엄 받고 내가 지상권을 다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 타인의 토지 지상 위의 어떤 권리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프리미엄 받고 넘겨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 자, 다시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다. 그럴 때 자,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금방 대상이 된다니까.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금방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대상입니다.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니고.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입니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아니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대상이고. 또 부동산을 절 보세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으면 채권 대상이 되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81페이지 있잖아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되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기타 자산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일정한 주식은요,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기억번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요, 원칙은 대상이 아니고요, 얘는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을 시가총액 고려해서, 자, 밑줄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A번에 대주 양도하는 거. B번 증권시장에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건 밑줄이요. 그래서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입니다. 그러면 절 보세요.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되겠습니까? 소액주주가 양도했죠. 그 다음에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했죠. 대주주 양도, 장외거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할 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하거나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여러분은 소액주주지, 여러분이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니까 여러분이 양도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밑줄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에는 또 5번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디귿하고 리을번은 중요하지 않고요. 기역과 니은이 중요합니다. 기역번 밑줄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인데,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 거기 땡땡 사업용 고정자산 계속 밑줄입니다. 가로 안에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돼요. 가로 안에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아랫줄 중요합니다.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번 또 물어본 것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업권 예를 들 때, 옛날에는 영업권 예를 들 때 KFC 예를 들었었어요. KFC가 처음에 한국에 상륙했을 때 저는 한국 기업인 줄 알았어요. 왜 한국 기업이라고 제가 착각했냐고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국적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BBQ를 예를 들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갑질 기사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BBQ. 아, 이거 안 해, 이제 안 해,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치킨이 있습니다. 땡땡 토종기업 땡땡 치킨이 있는데, 광명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권만 양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영업권을 양도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를 하면 이건 양도소득입니다. 그런데 요것과 분리돼서 영업권과 분리돼서 단독 영업권만 양도해, 단독 영업권만 그러면 이제 영업권만 양도하면 이러면 요건 이제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그래서 종합소득세라고 갔습니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자,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동그라미 니은번을 봅니다. 또 중요합니다. 밑줄이요. 특정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자, 골프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래서 특정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그 제목의 밑줄이고 그 옆에다가 골프 회원권 등 이렇게 써놓으세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골프 회원권 등 그 예로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라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은 거래가 됩니다.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가 되는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되냐고요? 자,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대상이 됩니다. 여기 가액 기준이나 면적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용권, 회원권.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예를 들어서 연간 회원권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하러 사,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그 액면가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그죠? 막 깎아줘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누가 프리미엄 먼저 파는데 그걸 갖다 120만 원에 사봐. 그러면 망하는 거지. 그거 오르냐고, 그게. 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 및 회원권,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세 번째 줄,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을 포함한다 되는데요.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이요. 그러니까 주주회원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제 친구가요, 골프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뻥으로요. 아유,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골프 연습장 대표는 있는데요. 골프 회원권 골프장 그 대표는, 골프장 대표면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아이고, 재벌 친구 있어 보세요. 아이고, 그러면 그냥 맨날 그냥 거기 그냥 공짜로 가서 그냥 부킹하고 얼마나 좋아요. 재벌 친구가 없어요. 네, 아니고, 있다고 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좋다. 그 대신 내가 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은 갖고 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그런 주식을 팔면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 및 영업권 대상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특정한 법인 주식, 리을번 특수업종 영위하는 일정한 부동산 과다업 보유 법인의 주식이 있는데 요건이 있는데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도 않고요. 하여튼 나중에 설명도 있고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다. 81페이지 맨 아래 일정한 금융상품,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융상품인 파생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금융상품 중개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파생상품은 대상이 된다. 절 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 기타 자산, 주식 또는 출자집은 파생상품은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고,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에헤이,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된다니까.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입니까? 아니고요.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돼야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대상이 되고,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대상이고, 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해야지. 또 그 다음에 건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기타 자산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자, 명칭 불문하고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명칭 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특정한 법인주식 2가지가 있고, 주식 출자 지분은 주권 비상장 법인주식은 무조건 대상인데, 주권 상장 법인주식은 원칙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장외거래, 증권시장을 통해서 장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고, 넉넉히 이제 집에 갈 생각만 하고 있구만. 아이고, 딴 생각했지 지금. 아유, 멍 때리고 지금 딴 생각하고 멍신 강림해가지고 딴 생각하고 멍신 강림했어. 아이고, 아유, 우리 항상 멍신 강림은 상념의 새가 둥지 틀지 못하도록 딱 둥지를 틀라고 할 때 아유 안 돼, 막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 둥지 틀게 내버려두면 안 되고. 82페이지 봅니다. 제3절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인데, 양도 개념 및 형태 유형인데,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요거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양도세 양도가 뭐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념과 유형인데, 이번 순환에서는 뭐 양도가 뭔지 하고 유형에서 몇 가지만 그냥 소개하고 넘어갈 겁니다. 제가 기초면 과정에서는. 그래서 양도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자,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절 봅니다, 여러분들.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해요. 자,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무관하게 과세가 되는데,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그래서 꼭 등기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이쪽 앞에 앉으셨더니 왜 그 뒤로 가셨어 또? 아이고. 아니 그 사람 말고 우리 그쪽 분단 끝에. 아이고, 진짜 오늘 안 나온 줄 알았잖아. 이제 보니까 보이네, 얼굴이. 기둥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는데.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오시긴 나오셨는데 뒤에 앉으셨구나. 앞으로 오셔 다시. 자, 그래서 가까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저희들 우리 여기는 앞에를 다 지금 자리를 비워놔서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저희들 그 로얄 젤리를 저희들 가끔씩 흥분하면 침 튀기잖아요. 저는 침을 자주 튀기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분은 막 침 막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침 튀기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는 강의하다 보면 막 흥분해서 하다 보면 침이 있잖아요. 탁 튀었는데 내 눈에 보여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수강생 앞에 있는 수강생 머리 위로 떨어지는 걸 볼 때는 좀 민망하긴 한데, 자주 그러는 일은 아니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자, 앞으로 오셔야 되고.
자,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했어도요. 등기 이전까지 안 했어도 잔금 받거나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서 양도한 것을 본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맨날 이게 밥만 먹으면 하는 거니까 제가 오늘 강의했지. 이게 지금 정신이 거의 제가 지금 혼미한 상태거든요. 지금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끝날 시간이 되니까 거의 정신이 혼미하고 있어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긴 있지만 지금 신락 같은 그 의식의 끈을 잡고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말은 지금 맨날 하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이 헛나갈지 몰라요. 지금 그게 잘 지금 오늘 집중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잘 들어봅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이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민법에서 이제 자세히 배워요. 양도담보가 뭔지, 매도담보가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냥 자세한 것은 민법에서 배우고 제가 양도담보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양도담보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요. 지금은 재봉틀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엔 재봉틀이 주부들한테 중요한 집안의 그 재산 목록 1호인 적도 있었고요.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가지고 바느질해서 한 집안의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이제 채권자로부터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요. 여전히 이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요. 사용 수익해요. 그래서 재봉틀을 굴려서 수익이 발생하면 저 어머니가 가져요. 근데 채권자한테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을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을 전합니다. 이런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 있고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얘는 채무자고요. 얘는 채권자입니다. 자, 그럴 때 갑이요.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는데 이게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거 우리 세법과는 요 내용은 관계가 없지만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에 걸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배워요. 이건 권리인데 이건 권능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세법과는 관계가 없지만 한번 보세요. 자, 양도담보계약은 이거예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을 해요.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 권능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어요. 채무자가.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은 채권자에게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갑에서 을로 양도담보 목적으로의 이전은요.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형식을 빌리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 즉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해요. 예? 이거 또 집중력이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변제기가 돈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머릿속으로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갑에서 을로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형식적으로만 이전한 거지. 자,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요. 자, 변제기가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다시 소유권이 복제하겠지만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합니다. 자, 그래서 팔아가지고 채무자는 변제 충당한다고 하고 채권자는 팔아서 자기 채권 만족을 얻고 나머지 돌려주고 자, 이렇게 매각을 해요. 이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받고 넘어간 거니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8회 시험 때 이걸 물어봤어요. 다음 중 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은 정답이 뭐였냐? 양도담보된 자산이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된 경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일단 완전히 팔아버린 거니까. 자, 요겁니다. 하여튼 결론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봅니다. 양도소득세. 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요. 세 번째로 보세요.
반드시 양도소득세는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 증여에는 해당될지언정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나중에 공부 많이 하다 보면 판례와 통칙 내용 같은 거 못 보던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판례의 내용이 막 나와요. 이거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판단할 딴 거 없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고요. 자,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또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를 받고 유상 이전해야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겠습니다. 82페이지 보니까 양도의 개념에서 양가로 1번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빗줄이요. 첫 번째 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빗줄.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서 또 빗줄이요.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요거 밑줄 줄 근 것을 한마디로 더 줄이면 양도세 양도는 뭐라고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유상 이전의 의미 읽어보면 돼요.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 이전에 하며 무상 이전의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죠? 예. 무상 이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유상 이전이 법률행위 이하한 것이든 법률행위 이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하고 이런 것들. 하여튼 무상 이전 제외한다 밑줄.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요.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없다. 여러분이 민법은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세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관계없이 과세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양도로 봅니다. 그러므로 밑줄입니다.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에 등기 등록은 과세의 조건이 아니다. 자, 이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양도가 뭔지를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에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다음 중 양도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양도로 보는 경우는 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나오면 지금 입문 과정에 나와 있는 예보다 더 많은 것들이 쫙 깔려서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번 수업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짝 살펴보고 85페이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도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관한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86페이지부터 이어지는 양도세 계산 과정 쭉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개를 듭니다. 자, 복습하고 맞춰야죠. 자, 고개를 드시고 우리 오늘 배운 거요. 종합부동산세부터 했죠? 자, 종부세 다시 봅니다.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 하는데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세대별 합산, 부부 합산 아니고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합산한다. 개인별로. 그 다음에 종부세 사실주의 과세하고 역시 현황부가 하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걸 부여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어떤 게 종부세 대상입니까? 두 가지? 종부세 대상은 두 가지인데 어떤 거예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주택에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종부세 대상이 되고 토지, 모든 토지인데 자,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데 다만 과세 범위가 재산세랑 다른데요. 재산세에서 그 모든 토지를 세 개용으로 나눴잖아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중에서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상가 건축물은요?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요? 하여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아니고요. 또 분리대상 토지 아니고 별장 아니고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아닌 주택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을 어떻게 한다? 배제시킵니다. 종부세 납세무자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이거 봐, 순서 바꾸니까 또 6억이라고 하지. 상가토지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토니까 단위가 크죠?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80억 초과하는 자고 80억원 초과하는 자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고. 주택분 얼마? 6억원 초과하는 자고. 아, 이거 순서 바꾸면 꼭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히 못 외워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일 때 종부세 납세지는 어디라고 원칙?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요. 자, 정부 부가가세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X입니다. 납세무자가 휴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자, 관할 세무장이 세기 결정해서 고의서 보낼 때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대상 종류 관계없이 납기 언제로 합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자, 납세무자가 고의서 휴통에 버리고 그냥 신고납부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내서 보면 알지, 이제. 그 다음에 종부세 또요,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기 개시 언제까지? 5일 전까지,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 줘야 되고요.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종농이,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종부세가 20%. 그 다음에, 자, 종부세 물납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 한 지나서 언제까지? 언제? 45일? 아니고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됐고.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하고요. 그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 기간 내, 자, 주소 없더라도 일과세 기간 내 얼마 거소? 183일 이상 거주 등 개인을 거주하라고 합니다. 국적과는 관계없고요.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과세?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자, 비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입니다. 마돈날 떠올리시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국외 소득은 납세무 없죠? 비거주자. 자, 그래서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없는 자니까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에 있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일 때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납세문제 임의로 정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어. 사망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망일 전날까지. 그렇죠? 아니고 사망한 날까지. 거주자가 자, 해외로 출국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를 과세기한으로는 예외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과세 방식,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은 어떤 과세 방식입니까?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 소득세 과세 방식 중에서 분류 과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해서 계산해요? 포함해서 계산해요? 구분해서 분류해서 따로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그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같은 인세를 합산과세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맞아요. 대상이에요? 네. 미등기 지상권? 네. 됩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만? 등기된 것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고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상표권 같은 거 대상이 되겠습니까?
상표권. 아까 열거된 것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어업권, 광화권, 상표권 등 이런 무체재산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열거된 거 없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물이 완성되는데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국민주택채권, 그렇죠? 국민주택채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긴장 안 하면 말이 헛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지. 그때 저 속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 대상이 됩니다. 주권 비상장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법인 주식은 어느 때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장외 거래할 때만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그죠? 특정 시설물 이용 애용권으로서 골프, 콘도, 헬스클럽 애용권 같은 거 명칭 불문하고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 자, 됐습니다. 잘하셨고, 자, 양도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빠지면 폭망이에요. 여태까지 수업 들은 거 헛방이냐, 다음 주에 빠지면.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주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본방 사수하시고요. 아셨죠? 이해 안 되면 인강 다시 한번 듣고 이런 식으로 본방 무조건 사수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